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입니다. 그 중에서 주제 파악 유형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문 분석 해석을 통해서 독해 능력도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따라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23번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주제 파악 유형은 목적 있겠고요, 주장 있겠고, 요지 있겠고, 주제 있고, 제목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유형이 되겠죠. 이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문을 통해서 주제를 잘 파악하셔서 선택지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제 파악 유형과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겁니다. 중심 소재 파악하는 거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에 2개의 문장을 활용해서 중심 소재 파악해 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 반복되는 것을 찾아주는 거였어요. 반복되는 거 2가지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어요? 단어 반복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 반복 있습니다. 2가지 다 찾아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반복이 좀 더 쉬운 거고 의미 반복이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의미 반복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충분히 해볼 만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중심 소재 우리 찾아줘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rotation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otation is the process라 되어져 있죠. 윤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과정이요? In which farmers change the crops. 그 과정에서요,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 거다? 작물을 바꾸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y grow in their fields. 그들의 밭에서 기르는 그러한 작물들이 되겠네요. In a special order. 특별한 순서로요.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If a farmer has 3 fields, 만약에 농부가요 3개의 밭이 있다라고 합시다. He or she may grow carrots in the first field. 그나 또는 그녀가요 당근들을 키울 거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첫 번째 밭에서요. Green beans in the second. 그리고 두 번째 밭에서는 뭘 한대요? Green beans, 녹색 콩을 키울 거라고 합니다. And tomatoes in the third. 세 번째 밭에서는 토마토를 재배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가 되겠네요.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중심 소재 찾아봅시다. 우선 첫 번째 찾아줄 수 있는 거 어떤 겁니까? 크롭 로테이션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크롭 로테이션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걔가 누구인지 절차로서 뒤에서 설명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크롭 로테이션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첫 번째 중심 소재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필드라 되어져 있는 친구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밭에서 키우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개의 중심 소재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윤작이라고 하는 것과 밭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2개를 찾았지만 2개 모두 다 표시될 거냐?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표시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표시해 봅시다. 우선 크롭 로테이션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얘 1번과 5번에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1번과 5번에 크롭 로테이션이 있으니까 직접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2번, 3번, 4번에선 없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필드는 어떻습니까? 얘는 나와져 있었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다? 2번, 3번, 4번은 아니겠고 1번과 5번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번과 5번까지만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주면 되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져 있죠? 여기 부분도 같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Advantage of crop rotation. 윤작의 뭐예요? 이점이라고 합니다. In maintaining soil health. 토양의 건강을 maintaining, 유지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2번
2번 influence of purchasing organic food. 자, 유기농 음식들을 구매하는 영향이라 되어져 있죠. 누구에게 대해서요? On farmers, 바로 농부들에게 대해서요. Ways to choose three important crops. 세 가지 중요한 작물들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For rich soil, 풍부한, 즉 어떤 거예요? 영양분이 풍부한 걸 얘기해 주겠죠. 영양분이 풍부한 soil, 토양을 위해서요. 네 번째, danger of growing diverse crops in small spaces. 자,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어디에서요? 작은 공간들에서요. 자, 다섯 번째,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이죠. of crop rotation, 윤장입니다. on the environment, 뭐에 대해서요? 환경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우선 1번과 5번으로 답을 축소해 놨는데 1번은 긍정적인 거고 5번은 부정적이라는 것도 생각해 놓을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주제가 두 군데서 나타났어요. 앞쪽에 한 번, 그리고 뒤쪽에 한 번. 즉, 주제문이 서론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론 문장에 한 번 더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주제 어떻게 찾아주는 거냐? 당연히 문맥적으로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문맥적으로 찾아주지 못할 때는 뭐 하는 게 좋겠다? 힌트를 통해서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주제 힌트를 찾아주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아까 해석해 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일곱 번째 문장 좀 해석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type of farming is sustainable. 자, 이러한 유형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Because the soil stays healthy. 왜냐하면 토양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For example에 되어져 있는 게 예시와 사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예시 사례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앞에 부분이 뭐일 수 있다?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제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3단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주제, 본론, 결론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주제, 즉 서론이죠. 서론에 있는 주제 나와져 있는 것, 결론에도 또 주제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또 뭘 생각해 놓을 수 있겠다. 주제가 어디 나오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거 외에는 안타깝게 특별한 힌트가 더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만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어디였어요? 첫 번째 서론에서 나오는 이 1번이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도 결론이죠. 여기가 또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해석했으니까 주제 찾아줄 수 있겠네요. 주제 뭡니까? 당연히 윤작이라고 하는 것이 토양을 어떻게 한다? 비옥하게 하여 지속 가능하게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soil stays healthy, 여기 비옥하게 하는 거가 되겠고요.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sustainable 나와져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다면 7번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제를 언급해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정답 선택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거죠. 윤작이라고 하는 것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지속 가능하게 하다. 즉, 긍정적인 요소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dvantage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연결되겠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 maintaining soil health랑도 관련이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것은 나온 것이 전혀 없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쪽으로 가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중심 소재를 통해서 정답의 범위 축소해 주시고요. 주제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선택지가 영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23번과 24번 같은 경우인데요. 영어로 구성돼서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심 소재만 갖고도 상당히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주제만 찾으면 금방 정리가 되니까 영어로 된 선택지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영어로 된 선택지만 잘 해석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정리했고요. 자, 이제는 정확한 독해를 위한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알고 있어도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rotation is the process in which farmers change the crops they grow in their fields in a special order. 그럼 rotation,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is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process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고요. in which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관계사절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뒤에 전체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죠.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which가 접속사이다요. 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farmers는 주어입니다. change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 crops가 목조가 되겠죠. 그러면서 they grow in their fields in a special order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 crops를 또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입니다. 자, 그 안에 보시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여기 they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어 있고요. grow가 동사가 되겠죠. 뭘 키우는 거죠? 안 나왔죠? 바로 접속사와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구성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 자리였던 거죠. in their fields는 이렇게 부사, in a special order도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정이라고 합니다. 끊어갑시다. 그 과정에서요. 끊어갈게요. farmers, 농부들은요, 작물들을 change, 바꾼다라고 합니다. 끊어갑시다. 자, 어떤 작물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밭에서 키우는 작물들이 되는 거죠. 끊어갈게요. in a special order, 특별한 순서로요. 끊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For example, if a farmer has three fields, he or she may grow carrots in the first field, green beans in the second, and tomatoes in the third. 자, for example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f 접속사죠. a farmer 여기가 주어입니다. 해서 동사가 되겠고요. three fields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접속사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또 나올 수 있겠네요. he or she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may grow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carrot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in the first field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green beans 여기 목적어죠. in the second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and tomatoes 여기 또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in the third. 자, 보시면 병렬 구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캐럿, 그린 빈스, 그리고 토메이도스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요 end를 가지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한 농부가요. 3개의 밭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또는 그녀가요. 당근을 재배할 거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첫 번째 밭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 밭에서는 녹색 콩을 재배하게 될 거고요. And tomatoes in the third. 세 번째 밭에서는 토마토를 재배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이 뭐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도입이자 서론이었던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성이죠. 여기가 서론이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문장은 뭐였다? 주제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크롭 로테이션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next year, green beans will be in the first field, tomatoes in the second field, and carrots will be in the thir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next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green beans가 여기 주어입니다. will be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in the first field 부사 처리, tomatoes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in the second field 부사 처리해 줍시다. and 접속사가 되겠고요. carrot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be 여기가 동사죠. in the third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렬 구조 또 볼 수 있죠? 어디 볼 수 있습니까? 여기 green beans라 되어져 있는 부분과 tomatoes랑 그 다음에 carrot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가운데 껴져 있었던 친구는 will be를 굳이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 적용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해에요. 녹색 콩들은요. 어디서 재배한대요? 첫 번째 밭에서 재배한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두 번째 밭, 그리고 당근들은 세 번째 밭에서 재배한다고 하네요. In year 3, the crops will rotate again. 자, 여기 앞쪽에 이렇게 부사가 되어 있고요. The crops가 주어입니다. will rotat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again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봅시다. 세 번째 해에는요. 작물들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순환할 것이라고 합니다. again, 다시요. 자, 다섯 번째 문장 갑시다. By the fourth year, the crop will go back to their original order. 자, by부터 year까지 부사, the crops 주어가 되겠습니다. will, go, 여기 동사가 되겠죠. back 부사, to their original order,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끊어봅시다. 4년째예요. 끊어갈게요. The crops will go back. 작물들이요. 되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To their original order. 원래의 그들의 순서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두 번째 예시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뭐예요? 본론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다 부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ach crop enriches the soil for the next crop. Each crop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enrich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 soil이 목조가 되겠습니다. for부터 뒤에 전체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each crop 각각의 작물은요. enriches the soil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우리 여기 조심할 거 있습니다. each라는 친구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이렇게 단수 명사 나온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뒤에도 단수 동사가 나와져 있는 거 es 붙어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 the next crop 다음
작물을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갑시다. This type of farming is sustainable because the soil stays healthy. This type 여기 주어가 되겠죠. of farming 얘가 얘를 꾸며줍니다. is 동사가 되어 있고요. sustainable 여기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cause 접속사, the soil 여기 주어입니다. stays 동사, healthy는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해석해 봅시다. 이러한 방식, 자 어떤 거예요? 윤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왜냐하면 the soil stays healthy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6번과 7번이 뭐가 되겠다? 결론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핵심적으로 이 7번 문장의 주제가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문제는 23번에 구성됩니다. 이 문제 어떤 걸 요구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고 지문이 있는데 지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거죠. 어떤 거요? 주제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선택지 5개 중에서 골라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중심 소재 파악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요,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중요하게 표시되는 것들을 통해서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의견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 우리 먼저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두 문장 잠깐 간단하게 해석해 보죠. We often try to make cut in our challenges. 자, 우리들은요, 종종요, 우리의 도전들을요, 컷인 줄이는 겁니다. 메이커 컷인 하면요.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ake the easy route 쉬운 길을 택하려고 또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When taking the quick exit 빠른 출구를 선택하게 되면요. 끊어갈게요. We fail to acquire the strength to compete.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반복되는 거 확인해 봐야겠죠? 단어 반복일 수도 있겠고요. 의미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Take the easy route, taking the quick exi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에 가서는 쉬운 방법 선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라 또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마라 뭐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도전 및 경쟁 나왔습니다. challenges 그 다음에 to compete이라 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중심 소재 파악해 놓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 축소하기입니다. 자, 중심소재 2개 있었죠? 각각 대입해서 실제로 선택지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쉬운 방법 선택, 요 부정적인 얘기 정리해 보면요. 2번, 4번, 5번에 overcoming, enduring, confronting에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좀 다 표시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도전 및 경쟁, 뭐 고난 이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challenges, competence, hardship 같은 게 2, 3, 4, 5에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중심 소재가 나와져 있는 것들 누구누구입니까? 2번, 4번, 5번이겠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정답일 가능성이 적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 2번, 4번, 5번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주는 겁니다.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찾는 거 가장 좋은 거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고요. 그러나 좀 찾기가 힘들 때는 주제에 대한 힌트를 통해서 파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도 주제 힌트 파악해 보시면요. 통념이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쪽에서 통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필자 뭐한다?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요. 종종 우리의 도전을 멈추어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우리가 종종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념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필자는 반대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A, not B. 자, A이다. 뭐가 아니라 B가 아니라. 이러면 당연히 A를 설명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뭐일 가능성이 높겠다?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문맥하고도 비슷하겠죠. 문장 구조랑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 앞쪽에서 이렇게 통념이 나오고선 뒤로 쭉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져 있었던 것이 어디서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통해서 파악하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요거 잠깐 그러면 9번째 문장 우리가 좀 해석해 놓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ength comes from struggle.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데요? struggle, 투쟁에서 비롯된다, 투쟁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뭐가 아니라요, not from taking the path of least resistance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뭐가 아니래요? 가장 적은 저항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되기가 되는 거가 되겠네요. 그럼 주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제 파악해 보면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 좀 어렵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요 주제를 통해서 정답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아까 2번, 4번, 5번으로 정답의 범위를 줄여놨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파악해주면 되는데요. 대입했었더니, 자, 보시니까 importance of confronting hardship, 고난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의 중요성, 투쟁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답이 몇 번으로 하겠다? 5번으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risks라 되어져 있는 것도 그거에 대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위기 같은 것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우리가 말한 주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는 정리했고요. 자, 이제는 정확한 독해를 위한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often try to make cut in our challenges and take the easy route 되어져 있습니다. we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ften 빈도부사죠. 빈도부사 위치는 일반 동사 앞에입니다. try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try 뒤에 투부정사 ing 다 올 수 있는데 투부정사는 노력하다, ing는 시도하다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to make cut in our challenges라 되어져 있는 여기 우리가 우선 파악하실 수 있는 구성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and 접속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tak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easy route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try의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걸려져 있는 거고요. 자, 병렬 구조 파악할 수 있죠. 여기 try라고 하는 친구랑 take라고 하는 친구가 and를 가지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봅시다. to make cut in이라 되어져 있는 거 우리 간용 표현이죠. 무엇을 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요. 한 번에 연결합시다. 이렇게 전체다 동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our challenges는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적 특성 취해 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요, 우리의 도전들을요, 줄이려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리고 take the easy route,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When take the quick exit, we fail to acquire the strength to compete. 자, when이라 되어져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exit까지가 뭡니까? 분사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fail이 동사가 되겠죠. to acquir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fail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입니다. 자, 안에 보시면 to acquire가 동사적 특성, the strength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고요. to compet가 되어져 있는 게 이 strength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안에도 봐야겠죠. 왜는 접속사입니다. 당연히 생략된 주어는 누구요? we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ak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 the quick exit이라 되어져 있는 게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주어만 찾아주면 되는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쉬운 길을 택할 때요, 끊어갈게요. 우리는요, fail,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즉,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to acquire the strength, 힘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힘인데요? to compete,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We often take the easy route to improve our skills. 자, 우리는요, 주어가 되겠고요. often, 빈도부사입니다. 이번에도 일반 동사 앞에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ake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입니다.
the is root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투부정사 나와져 있는데 이번엔 형용사적용법 아니고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죠. to improve가 동사의 특성, our skills는 목적어입니다. 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앞에 명사가 있는 경우. 자, 우선은 형용사로 대입해 보시고요. 그리고 안 되면 부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요, 종종요, 쉬운 길을 택한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our skills. 우리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요. 끊어갈게요. 자,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Many of us never really worked to achieve mastery in the key areas of life. 자, many of u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never이 빈도부사고요. really 부사입니다. work가 동사가 되겠죠.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부사조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투부정사가 되겠고요. 안에 보시면 to achieve가 동사의 특성, mastery가 되어져 있는 게 그거에 관련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in부터 시작해서 life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들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never really worked to achieve mastery. achieve mastery면 숙달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숙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In the key areas of life. 인생에서 핵심이 되는 영역들에 있어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도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서 어떤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부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These skills are key tools that can be useful to our career, health, and prosperit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se skill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are 동사입니다. key tool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뒤에 전체가 요 key tools로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at은 접속사여 주어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can be가 동사입니다. useful은 보호가 되겠죠.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부사가 되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은요, 핵심 도구들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핵심 도구들이죠? that하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that can be useful,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되는 거 되겠죠. 자, 뭐에 있어서요? 우리의 경력, 건강, 번영에 있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본론에서 연결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특히나 어떤 부분? 부연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도 계속 가볼게요. Highly successful athletes don't win because of better equipment. They win by facing hardship to gain strength and skill. Highly successful athlete,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don't win,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because of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뭡니까? 부연 표시입니다. day가 주어가 되겠고요. win이 동사입니다. by facing hardship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요, 여기 facing이 by라고 하는 전치사에 걸려있는 동명사가 되겠죠. 여기가 동사의 특성입니다. hardship이 목적어가 되겠고요.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요, to gai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strength and skill이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매우 성공한 운동선수는요, don't win,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Because of better equipment, 더 좋은 장비 때문에요. 그러면 어떤 건데요? They win, 그들은 승리한다고 합니다. By facing hardship, 고난에 맞싸움으로써요. 고난에 직면함으로써요. 끊어갈게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gain strength and skill. 힘과 실력을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계속해서 본론인데요. 이번에 살짝 바뀌었어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시나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They win through preparation. they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win이 동사입니다. through부터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들은요, 승리한다고 합니다. 뭘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요. 여기도 본론 이렇게 6, 7번 문장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좀 부연이었고요. 본론이요. 뒤쪽은 사례 예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It is the mental preparation, winning mindset, strategy, and skill that set them apar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구성 나와져 있는데요. 이때 강조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it라 되어져 있는 친구랑 그리고 that 나와져 있는 부분, 요 사이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봤더니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스킬까지가 다 뭐예요? 모두 다 주어였고요. set이 동사입니다. them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조가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apart라 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t apart 하면 뭡니까? 뭐뭇을 돋보이게 만들다라고 하는 이어 동사니까 같이 연결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자, set apart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돋보이게 만들다였죠. them이니까 그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다? mental preparation부터 시작해서 스킬까지 나와있는 주어라는 것이죠. 바로 정신적 준비, 승리하는 마음가짐, 전략, 그리고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사실 주제는 아닌데 계속해서 주제와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용법들 같은 경우는 뭘 알려줘요? 주제에 대한 힌트를 잘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뒤쪽까지 굳이 안 가도 여기서 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주제 파악할 수 있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 끝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렇죠? 물론 주제문은 뒤로 가서 더 나오지만 앞쪽에서 정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멈추시고 정답 선택하셔도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뭐였다? 본론이 구성되는 부분이었고요. 9번째 문장부터가 이제 결론 구성됩니다. 90, 11로 결론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9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Strength comes from struggle, not from taking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Strength라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comes가 동사가 되겠죠. from struggle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고 계셨던 것처럼 앞에서 말했던 거죠. A, not, B입니다. 뒤쪽이 부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not은 부사, from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다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ak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from 전치사에 걸려있는 동명사죠. 동사의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the pass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 of부터 뒤에가 이 pass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뭐가 아니라요? Not from taking the path.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어떤 길인데요? Least resistance. 가장 적은 저항의 길이 되는 건데 무슨 얘기예요? 가장 쉬운 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 뭐였다? 주제문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겠고요. 10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Hardship is not just a lesson for the next time in front of us. 자, hardshi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is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not 부사, just 부사, a lesson이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for부터 시작해서 time, in front of us 부사 처리가 다 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교훈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어떤 교훈인데요? For the next time, 다음을 위한이요. In front of,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Hardship will be the greatest teacher we will ever have in life. Hardship 주어가 되겠고요. Will be 동사입니다. The greatest teacher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we부터 시작해서 life까지가 이 teacher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we가 주어입니다. will이 동사죠. 어디까지? have까지요. ever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뭐가 생략되어 있다? 접속사이자 목적격으로 쓰여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져 있는 거고요. in life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합시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어떤 스승님인데요? We will ever have in life. 우리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요. 또는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시피 주제 문제는 23번에 구성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문을 봐서 주제를 파악해서 선택지 5개 중에서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풀이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계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요.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또 그거에 대한 간략한 의견 정도까지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어구들이라든지 또는 중요하다고 파악되는 것들을 통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 반복되는 것 같은 경우는요. 단어 반복도 있지만 의미 반복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간략하게 한번 해석해 보죠. The interaction of workers.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workers가 되어져 있으니까 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랑요? With the host population. 자, host population이라고 하면 현지 주민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요. Might increase productivity. 생산성을요.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뭘 덕분에요? Due to positive externalities. 어떤 겁니까? 긍정적인 외부 효과 덕분에가 되는 거죠. 뭐와 같은요? Knowledge spillovers. 지식 파급과 같은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only an advantage up to a certain degree. 이것은요. 장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지 장점인데 어디에 대한 장점이냐? Up to a certain degree. 어느 정도까지만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중심 소재 파악해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또는 positive externalities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외부 효과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의미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의견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건 어디 있습니까? 자, 요 뒤에 있는 거죠. only하고 a certain degree. 자, 어떻대요? 한정적 효과래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중심 소재 파악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 축소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파악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선택지에 적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 요게 2번과 4번에 나와져 있죠. Cultural diversity, 그 다음에 across countries, 요게 해당이 되겠고요. 자, 한정적 효과도 적용해 보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와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Constructive aspects, negative perspectives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주실 수가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확실하게 아닌 것 1번과 5번 아예 해당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3번과 4번 같은 경우도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일 가능성이 좀 적겠죠. 실제로 해서 2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까지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찾아주는 것입니다. 자, 주제 문장 찾는 거, 문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문맥 찾기 조금 어려울 때는 힌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요, 이 힌트라고 하는 게 문맥을 통해서 적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문장에서도 힌트가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이 주제문은 아니지만 주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주제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긴 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주제 힌트는요, 우선 도입에 대한 결론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도입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론이 세 번째 문장에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 번째 문장이 뭐가 되겠다? 주제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cause라 되어져 있는 거, 원인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것도 주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우리가 다 해석했고요. 세 번째 문장 잠깐 볼게요. When the variety of background is too large,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클 때요. 끊어갈게요. Fractionalization may cause excessive transaction cost.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도한 거래 비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뭐에 있어서요? 의사소통에 있어서요. 자, 그리고 그것이요, which may lower productivity. 뭐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 찾아낼 수 있겠네요. 주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다양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정답 선택하기입니다. 주제 우리가 파악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정답 범위도 축소해놨죠. 따라서 그 두 번째에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2번입니다. 자, 다양성이 너무 큰 경우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거. 다양성이라 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거 있다? 부정적인, 좀 반대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번이 주제와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했고요. 자,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정확한 독해를 위한 지문 분석 및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게 없으면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The interaction of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ith the host population might increase productivity due to positive externalities like knowledge spillovers. The interaction이라 되어진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of workers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 from부터 시작해서 backgrounds까지가 이 workers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with부터 시작해서 population까지 부사 처리해주시면 되겠고요. might increase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productivity 여기 목적어가 되겠죠. due to부터 시작해서 externalities 뒤에 like로 시작되는 전치사구 같은 경우는요, 이 앞에 있는 externalities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이죠. 자, 근데 이 노동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요? 현지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요. 자, 이러한
이러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 덕분에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들 때문에요. 뭐와 같은 거죠? 바로 지식의 파급과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This is only an advantage up to a certain degree. 자, this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어 있고요. 이 this는 앞에 첫 번째 문장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is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only 부사, an advantage 여기에 보호입니다. up부터 뒤에 전체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요 단지 이점이라고 합니다. 장점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요? up to a certain degree. 어느 정도까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서론이죠. 서론 중에서도 뭐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도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보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When the variety of backgrounds is too large, fractionalization may cause excessive transaction cost for communication, which may lower productivity. 자, when이 접속사가 되는 거가 되어 있고요. The variety 여기 주어가 되겠죠. of부터 backgrounds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이사 동사, to는 부사입니다. large가 보호가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to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표현인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fractionalization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may cause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excessive transaction cost가 되어진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for부터 communication이 이 cost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쉼표 나오고 위치 나오죠. 계속조용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요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내용 전체입니다. 위치부터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위치는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였고요. may lower이 동사가 되어 있고요. productivity는 목적어가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클 때요. 끊어갈게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도한 거래 비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요? 의사소통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이요. 생산성을 낮출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요 세 번째가 주제였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도입 뒷부분에 나와서 주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Diversity not only impacts the labor market but may also affect the quality of life in a location. Diversity 여기 주어가 되겠고요. 자, not only 나와져 있죠. impact가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어 있고요. The labor market 목적어고요. but also 나와져 있습니다. may affect 여기 동사가 되어 있고요. the quality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of life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in부터 로케이션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고 B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요. 끊어갈게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in a location, 한 지역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본론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 부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A tolerant native population may bear you a multifunctional city or region because of an increase in the range of available goods and services. 자, a tolerant native population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may bear you 여기 동사입니다. A multicultural city or region 여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because of부터 시작해서 increase까지 그 다음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적인 현지 주민들은요. 다문화의 도시나 지역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왜 그렇죠? 증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뭐에 있어서의 증가예요?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들의 범위의 증가가 되겠네요. On the other hand, diversity could be perceived as an unattractive feature if natives perceive it as a distortion of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자,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diversity 여기 주어가 되겠죠. could be perceived 여기가 동사인데 지금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부터 시작해서 feature까지 if가 접속사입니다. native가 주어가 되겠죠. perceive가 동사가 되겠고요. it이 목적어입니다. as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구성될 수 있겠고요. 자, 안에 좀 보시면요. as에 걸려져 있는 이 distortio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명사지 않습니까? of부터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데 뒤에 what절이 of에 걸려져 있는 이렇게 명사절로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안에 봅시다. what은요.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hey가 주어입니다. consider이 동사가 되겠죠. what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b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겠네요. 자, 그 안에도 봐야겠네요. to be가 동사의 특성, their national identity는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요. 다양성은요. 인식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로써요?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서요. 만약에 현지인들이 그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면요. 뭐로써요? distortion으로서요. 왜곡으로써요. 자, 어떤 왜곡이죠?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그들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5번째까지가 본론에 대한 부분이었죠. 앞에 부연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역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문장이 결론으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They might even discriminate against other ethnic groups and they might fear that social conflict between different foreign nationalities are imported into their own neighborhood. they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might discriminate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부사입니다. 자, against부터 시작해서요. other ethnic group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they가 주어, might fear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렇게 목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입니다. social conflict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 between부터 시작해서 nationalities까지가 이 conflict를 설명해 줍니다. are import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죠.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부사입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은요, 심지어 차별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누굴 차별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집단들을요. 그리고 그들은요, 두려워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대절을 두려워하는 건데 대절 뭡니까? 다른 외국 국적들 간의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요, are imported 유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요? 그들 인근으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 유형은요, 23번에 나오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문을 확인해서 주제를 파악해서 선택지 5개 중에서 가장 올바른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수능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풀이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중심 소재 파악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중심 소재 파악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반복되는 것과 중요하게 표시되는 부분 찾아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반복되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어휘 반복이 있고요, 의미 반복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다 적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해석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할게요. Nearly everything has to go through your mouth. 거의요,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has to go,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되겠죠. To get to the rest of you.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나머지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가 되겠죠. From food and air. 음식과 공기에서부터요. 끊어갈게요. To bacteria and viruses.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까지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A healthy mouth can help your body. 건강한 입이라고 하는 것이요, 돕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돕고 있습니까? Your body get. 너의 몸이 얻는 것을요. 무엇을 얻는 거죠? What it needs.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And prevent it from harm.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도 해준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 나오죠? With adequate space, 적당한 공간과 함께가 되겠네요. For air, 뭐를 위한요? 공기가 to travel to your lungs, 당신의 폐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And healthy teeth and gums, 건강한 치아들과 잇몸들이 되는 건데요. 이것들이 또 어떻게 해줍니까? That prevent harmful microorganisms, 끊어가시면 되겠죠. 해로운 미생물이요, from entering your bloodstreams, 당신의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되겠네요. 끊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요 정도 해석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중심 소재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찾아줄 수 있는 거 마우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뭐 당연한 거죠. 단어 반복이었으니까 요거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what it needs and prevent it from harm, prevent harmful microorganisms,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 어떤 얘기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다 몸에 영향을 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답의 범위 축소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중심 소재에 마우스랑 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놨죠. 그 부분을 선택지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정답의 범위 축소해 주면 됩니다. 우선 마우스부터 표시해 보면요. 여기 명확히 마우스로 나오지 않았고요. oral이라고 되어져 있는 표현으로 나왔죠. 구강의 이게 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 찾아준다고 하면 3번, 4번, 5번에 나와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2번에 보시면 the effect on the body 그리고 4번에 impact on the body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요. 우선 절대로 아닌 것. 자, 1번은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중심 소재가. 따라서 얘는 해당이 되지 않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거 찾아줄 수 있습니까? 중심 소재가요. 하나만 나온 것들도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하나 나왔고요. 3번, 5번도 하나 나온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 4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1번은 절대 아니었고 2번, 3번, 5번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4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다까지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여긴 어디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나타났던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문맥을 통해서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찾아놓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맞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럴 때는 힌트를 통해서 확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 힌트는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입에 대한 결론, 즉 첫 번째 문장이 도입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도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문장 뒤쪽에 예심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뭐가 되겠구나, 그거에 대한 주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can help 나와져 있죠.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 나와져 있는데 이것도 주제를 나타낼 때 잘 쓰이는 표현이어서 참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문장이 주제가 문맥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주제 힌트를 통해서 더욱더 여기가 주제라는 것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이제 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까? 주제가 뭐였는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이 두 번째 문장은 아까 해석해 놨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죠? 건강한 입이 당신의 몸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요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제였던 거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 뭡니까? 건강한 입이 당신의 몸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요. 실제 선택지에 적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1번은 확실히 아니다. 2번, 3번, 5번은 가능성이 잘 없다라고 했었죠. 자, 4번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 그 부분에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봤더니 oral health and its impact on the body라 되어져 있는 게 주제랑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아, 그것의 뭐에 대한 얘기? 중요성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는 적용해 봤고요. 자, 이제는 정확한 독해를 위한 지문 분석 및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Nearly everything has to go through your mouth to get to the rest of you, from food and air to bacteria and virus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nearl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everything이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has to go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hrough부터 시작해서 mouth까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투부정사 나와져 있죠. to get부터 시작해서 you까지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형태가 되겠죠.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from A to B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전치사구니까 모두 부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투부정사 안에 좀 봐야겠네요. to get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이겠고요. to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부사가 되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요 has to go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뭘 통과해서요? through your mouth 당신의 입을 통과해서요. 끊어갈게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get to the rest of you 당신의 나머지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끊어갈게요. 뭐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다 설명해 줍니까? 음식과 공기부터 시작해서요. 박테리아랑 그리고 바이러스까지도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A healthy mouth
mouse can help your body get what it needs and prevent it from harm. With adequate space for air to travel to your lungs and healthy teeth and gums that prevent harmful microorganisms from entering your bloodstrea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A healthy mous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an help,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your body,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ge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eeds까지 and prevent부터 시작해서 harm까지 이렇게가 연결되는데요. 요게 두 개가 병렬 구조죠. 둘 다 뭡니까? 목적격, 보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help는 준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요. 투부정사가 와도 됩니다.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get으로서 이렇게 동사 원형 구조로 와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안에 보시면 get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what it needs라 되어져 있는 게 get에 걸려있는 목적어입니다. prevent가 동사의 특성, it이 그것에 걸려있는 목적어, from부터 harm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 수 있겠네요. what it needs 보시면요. it이 주어가 되어 있고요. needs가 동사입니다. 자, what 같은 경우는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선행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다 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입이라고 하는 것이요. 당신의 몸이 얻는 것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뭘 얻는 거죠? What it needs.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까? Prevent it from harm. 피해로부터 그것을 막는 것을 또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석이 잘 되시면 되겠고요. 요 뒤는 부연입니다. 자, 그래서 안에 보시면 요 끊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With adequate space, 적절한 공간이 필요한 건데 뭐에 대한 공간이냐 됐더니 for air,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요. to travel, 여행을 할 수 있는, 즉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어디로요? 당신의 패들로요. 그리고요, 건강한 치아와 잇몸들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얘네 어떤 것이에요? that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prevent harmful microorganisms, 해로운 미생물들을 막는 것이죠. 뭐로부터요? 당신의 혈류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봐야 될 부분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요. 여기 대시라 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어 있고요. prevent는 그거에 걸려있는 동사, harmful microorganisms는 그거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여기 전체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이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enter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명사죠. from에 걸려져 있는 겁니다. 동사의 특성, your bloodstream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인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앞에 보시면 for air 되어져 있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였고요. to travel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to your lungs라 되어져 있죠.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면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adequate space를 여기 투부정사가 설명해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to travel이 형용사정용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서론이었습니다. 그쵸? 서론이었고 첫 번째 부분이 도입이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이 주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가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From the moment you are created, oral health affects every aspect of your life. from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쉼표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 더 moment라 되어져 있는 것을 you are created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oral healt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affec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every aspec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of부터 시작해서 life까지가 이 앞에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거 you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are created 여기가 동사이자 수동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생략되어져 있는 거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져 있다? 앞에는 더 moment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하는 친구였는데 요 moment랑 유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생략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창조되어진 그 순간, 즉 무슨 얘기예요? 아, 태어난 순간을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요. 끊어갈게요. Oral health affects every aspect of your life. 구강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네 번째 문장입니다. What happens in the mouth is usually just the tip of the iceberg and a reflection of what is happening in other parts of the bod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hat으로 시작하고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is 전까지가 전체 다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으로서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usually는 부사입니다. just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tip이라 되어진 여기가 보어가 되면 되겠고요.
오브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아이스버그까지가 요 팁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nd 하고 들어가고 있죠. reflection 보입니다. 여기도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of what is happening in other parts of the body가 이 reflection을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렬 구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더 팁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과 reflection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and를 가지고 병렬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들어가 봐야겠네요. 안에 보시면요. What happens in the mouth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 보시면요. what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happen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in부터 mouth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what절 보입니다. w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부분 전체인데요. 여기 of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요. what이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 is happening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in부터 뒤에 전체가 해당이 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관계대명사 what으로서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선행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점 다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입안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끊어갈게요. 좀 기니까요. is usually just the tip of the iceberg. 대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리고 a reflection of what is happening. 일어나고 있는 것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서요? In other parts of the body. 신체의 다른 부분들에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본론이죠. 모두 다 부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Poor oral health can be a cause of a disease that affects the entire body.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Poor oral healt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can be가 동사가 되겠죠. a caus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of disease라 되어져 있는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 that부터 시작해서 body까지가 요 disease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 절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이자 주격, 그 다음에 affect는 동사입니다. the entire body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해석해보면요. 나쁜 구강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병의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근데 그것이 뭐죠? That affects the entire body. 전체 몸에 영향을 끼치는 질병이 되겠네요. 끊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이죠. The microorganisms in an unhealthy mouse can enter the bloodstream and travel anywhere in the body, posing serious health risk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microorganisms,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부터 시작해서 mouse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 can enter, 여기가 동사입니다. The bloodstream 여기 목적어가 되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자, travel 동사가 되겠죠. anywhere in the body. anywhere 부사, in the body 부사입니다. 자, 여기 부연 표시 나와져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posing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요. 분사구문이었습니다. 분사구문이니까 생략된 거 찾아줘야겠죠. 생략된 접속사 그리고 정도 찾아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어는 they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microorganisms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pos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serious health risk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입안의 미생물들은요. can enter the bloodstream. 혈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 병렬 구조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n enter 나와준 여기랑 travel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연결되겠다? 요 can이라고 하는 친구가 enter에도 걸리고 여기에 travel에도 걸리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맞춰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계속 해석해 볼게요. and travel anywhere in the body. 몸속에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그리고요. 그것들은요. posing serious health risks.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은 결론이었다라는 것. 다시 주제가 재언급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분석 해석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제 유형 정리해봤습니다. 총 4문제를 통해서 정리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주제 파악해주는 거였는데 특히나 어떤 거였어요? 중심 소재를 파악해서 우리가 정답의 범위 축소해주고요. 그리고 주제 파악을 통해서 확실히 정답을 고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4문제를 통해서 연습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적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실제 문제에서도 그렇게 적용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독해 능력 항상 필요하죠? 따라서 지문 분석 해석 진행해봤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